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예,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유, 느낌적인 느낌은 너무 좋죠. 제가 어제 이제, 주말 내내 PK 지역을 많이 다녔거든요. 김해도 가고, 창원에 이제 마산도 가고 그랬는데, 뭐 부림시장이라고, 뭐 어시장도 가고 그랬는데, 너무 다들 좋아해 주세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개혁하면 왠지 젊은 사람들,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더 이렇게 열망이 높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TK 돌면서도 느꼈던 건데 네네.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도 오히려 6070 이상의 당원분들이 이놈의 당이 우리 당 소중한 당인데 이 당을 좀 잘 좀 바꿔달라. 네. 좀 젊은 패기로 좀 잘못된 부분 싹 좀 고쳐달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오히려 이거 젊은 사람들 어떤 열망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그 생각을 제가 좀 고쳐 먹었어요. 네, 그럴 정도로 우리 국민의힘이 과거에 망했던 길로 안 가고 좀 똑바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전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는 열망이다. 저는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예. 일단 이 모바일 투표율이 47%를 넘었어요. 네. 아직 ARS 투표는 시작도 하기 전인데 벌써 이제 역대 최고 투표율을 찍었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제가 보니까 되게 놀라웠던 게 딱 시작하고 땅 하고 한 4시간 만에 20%를 넘겼어요. 정말 기다리고 계셨나요? 쫙쫙 올라갔어요. 10시부터 11시 1시간 사이에 한 10%씩 막 올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당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내가 기다리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오자마자 투표해야겠다라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동력이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이 아주 잘 가고 있어 이렇게 좀 느긋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적극 참여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 당 이러다가 큰일 난다. 윤핵관들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뭐 연판장 돌리고 뭐 이렇게 당을 엉망으로 만들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분노와 위기감을 가진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게 되고 이거는 뭐 우리 총선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짧은 말로 심판 투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당원들 연락 오는 거 보면은 이제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지금까지 뭐 당에서 당원들 노래만 불렀지 제대로 당원들의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 낼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제가 표현 썼지만은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이 그런 거 있었어요. 윤핵관들이 한 줌의 권력 가지고 당의 가짜 주인 행세하는 거 너무 꼴보기 싫었다. 그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판 투표의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한 겁니까? 저한테 유리합니다. 이게 이제 답정너 질문이긴 한데 실제로 요즘은 이제 뭐 6070 이상이신 분들도 모바일 투표 많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뭐 젊은 사람들만 한다 이건 좀 잘못된 해석인 것 같지만 이렇게 모바일 투표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많이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개혁적인 성향의 또 젊은 세대의 투표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천하람, 뭐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제 입장에서는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조직표의 위력이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특히 조직 갖고 있다고 하는 김기현 후보 캠프 이런 데서는 조직력 때문이라고 이렇게 투표율이 높은 거다라고 또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그쪽에서는 투표율이 한 35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저도 그쪽 캠프 소식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조직표가 또 극대화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50%가 넘어가 버리면은 김기현 캠프에서는 대충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쪽에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지지하니까 이쪽 당협에 있는 당원들은 많이 오겠지. 근데 저도 당협위원장이지만 당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당원의 숫자라는 게 몇백 명을 넘기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 저희 같은 경우에 당원 많은 당협들은 뭐 4, 5천 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저는 김기현 후보 쪽에서는 우리 당원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누구 찍어라라고 오더 내리면은 그 오더를 따를 거다. 무비판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당원들 수준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직표 맹신하고 있다면은 저는 김기현 후보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큰 코 다칠 거고 아주 깜짝 놀라실 거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깜짝 놀랄 일은
천하람의 돌풍으로 결선 투표까지 가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돼야 재밌어요. 네, 그렇죠. 이게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거는 예. 특별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제가 올라가야지만 정말 개혁의 바람, 개혁의 선명성으로 천하람이 안철수 후보를 꺾었다라는 하나의 또 드라마가 써지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 당원분들도 술렁술렁 할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천하람이 안철수 후보를 꺾을 정도면은 이거는 진짜 개혁의 열망이 강한 거다.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저는 와, 진짜 태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선에 가서도 그 여세를 몰아서 저는 결선에서는 55대 45 정도로 제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네, 결선만 간다면은. 결선 꼭 좀 보내주십시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여전히 많은 어떤 정치 평론가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어대연이다 이런 또 전망들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대연이었다면은 진주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김기현 후보, 제가 만약에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 선거운동했다면은 저는 지금 지지율 70% 받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모두가, 온 우주가 도와주는데 왜 지금 지지율이 40%대에 머물러 있어요? 왜 과반을 넘지 못하느냐. 그럼요. 왜 과반을 못 넘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우리 당의 안정이나 아니면 대통령과의 관계를 중시하시는 분들도 김기현 후보는 못 믿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비단 울산 땅 의혹, 울산의 이재명 논란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 이전부터 남진 김연경 씨랑 꽃을 든 남자하고 대통령 탄핵 언급하고 저한테 바이든 날리면 물어보고 아니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을 이런 식으로 가혹하게 이용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김기현 후보가 지금 보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너무 부자연스럽고 저는 한 가지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이번 전당대회 들어가지고 김기현 후보가 어떤 정치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득점을 한 게 과연 하나라도 있었나? 자발적으로 자가 동력을 발휘한 건 없다. 저는 자가 동력을 발휘한 게 없는 수준이 아니라 남들이 기껏 장제원 의원이 띄워주고 대통령실에서 또 윤심 논란 일으켜서 띄워주고 해도 자기 스스로 김기현 리스크로 이걸 다 깎아먹었거든요. 아니 전당대회에서조차 개인기를 발휘할 수 없는 당대표를 총선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고 지위를 맡기겠습니까? 이런 당대표에게. 그래서 저는 황교안 후보가 부상하는 것이 단순히 황교안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라 김기현 리스크, 김기현 후보의 무능력에 대한 저는 어떤 실망감이 우리 전통적 당원에서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렇게 투표율이 높아지면 최고위원 선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우선 지금 저희 최고위원 투표가 1위 2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허은하 김용태를 많이 지지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 둘은 거의 운명 공동체처럼 되면 둘 다 되고 안 되면 둘 다 안 될 겁니다. 저는 지금은 둘 다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청년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못지않게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정도 투표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기인 후보가 모두의 예상을 뚫고 굉장히 선전하는 결과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혹시 이 지도부에 천하용인 네 분이 다 입성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요즘 챌린지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공약 같은 거 혹시 좀 생각해 보신 모르겠습니다. 제가 BBS이기 때문에 1000배라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저 혼자 또 저희가 천하용인은 천하람 개라고 하기가 그렇거든요. 저 혼자 뭘 하면은 또 이분들이 싫어합니다. 또 저보다 형님, 누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상의해가지고 챌린지하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걸로는 제가 생각보다 음주 가무 좀 그러네요. 제가 가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재미있는 노래 한 곡이라도 꼭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찍어 올리시고 네 분이 함께 저희 방송에 한번 특집으로 출연을 해주시는 약속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대찬성이죠. 알겠습니다. 물구나무 서서라도 방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게 또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이번 전대에 대통령실 그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가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물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전파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걸로 드러났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후보한테 최대 악재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 폐를 끼치는 후보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후보가 얼마나 못 믿어오면은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아니 원래는 우리가 이제 특히 정권 초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라는 느낌만 풍겨도 그 사람이 알아서 선거운동에서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김기현 후보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를 깎아먹는 간표 운동만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의 이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뭐냐 하면은 지금 보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 운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공직선거법상. 이게 단순히 그냥 하면 안 돼요, 뭐 과태료 나와요 이게 아니고 하게 되면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거든요. 김기현 후보가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실로 하여금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밀어넣은 겁니다. 저는 이거는 김기현 후보도 굉장히 큰 문제이고 대통령실의 행위도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선을 완전히 넘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뭐 어떤 뭐 법적 대응이라든지 문제 제기를 하실 생각이세요? 네, 저희 안 그래도 지금 그 법적 검토 저희 캠프 차원에서도 지금 들어가 있고 저도 변호사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 해가지고 필요한 조치 있다면은 저희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이제 마지막 토론에서 천 후보가 이제 안 후보한테 만약 결선에 올라가면 연출 말고 웃으면서 연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연대 관련해서도 캠프끼리 좀 얘기가 되고 있나요? 안철수 후보 쪽하고요? 일단 저희가 뭐 동상이몽이거든요. 서로 자기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선 투표 어느 정도 좀 누가 이겨서 올라갈지가 이제 3월 8일에 좀 결판이 나야지. 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또 역시나 또 답정너 같은 얘기지만 저는 걱정하는 건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 연대라는 거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서로가 서로를 돕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원래 높으셨죠. 제가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 손을 잡는다고 해서 제 지층이 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더 개혁 성향이 선명하고 강도나 속도나 이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여기서 안철수 후보 지지해달라고 했을 때 천하람 지지층이 과연 움직이겠느냐. 그런 좀 우려가 있고 반대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은 천하람을 충분히 지지해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약간 내로남불 같은 느낌도 나지만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 지지층도 크게 봐가지고는 국민의힘의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분들입니다. 다만 천하람 지지층보다 조금 더 속도나 이런 면에서 온건하신 분들인 거죠. 저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안철수 후보가 저를 지지해 주신다면은 천하람 지지로 빨리 좀 합세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김기현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림을 만들려면은 저는 안철수 후보께서 천하람을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만 이게 승산이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기현 후보는 오늘 동작을 그 나경원 전 의원 지역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또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간표 활동이죠. 저희 이제 고령에 특히 이제 6070 이상의 당원분들 만나보면은 나경원 전 의원을 굉장히 짠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취급받을 분이 아닌데. 근데 제가 만약에 김기현 후보라면 나경원 전 의원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활동을 최소화할 겁니다. 이미 나경원 전 의원이 공식석상에 나오기도 했고.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라는 거는 유권자를 되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 나경원 전 의원 좋아하셨던 분도 오겠지. 왜 와요?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받았던 상처가 아직도 생생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나경원 의원을 끝까지 학폭 4차 가해까지 해가면서 활용해야 될 정도로 지금 초조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김기현 후보가 평정심을 완전히 잃었다. 전략적 사고를 완전히 잃어가지고 1차적으로 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뭐든 한다라는 식으로 가는데 그게 바로 간표 운동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예컨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만 표시하면서 시간과 공간을 좀 열어드리는 것이 올바른 선거운동이지 내가 마지막까지 거기 동작을에 당협 가가지고 나경원 의원 이용해 먹겠다? 그거는 저는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도의적으로도 안 맞는 행동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무래도 이번 전대 과정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김기현 후보 울산 땅 의혹 이 부분일 텐데 뭐 황교안 후보는 계속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김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뭐 곧 비대위로 또 전환이 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또 천 후보님도 뭐 울산의 이재명 이런 표현도 하셨고요. 이 의혹이 앞으로 어떻게 계속 좀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 대표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혹시 이제 김기현 후보가 당선이 된 이후에도 갈까요? 네, 끝나고 나서도 계속 갈 겁니다. 왜냐하면 예.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의 여러 혐의를 물타기할 소재가 필요합니다. 근데 딱 맞아요. 너무 활용하기가 좋은 주제고 예, 예. 그리고 이게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사실은 후속 보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땅을 팔았던 사람과의 관계, 뭐 이 사람이 또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가지고 예. 어떤 특혜를 입은 거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계속 흔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계속 간다면은 우리가 뭐 울산에 이재명이 있더라도 민주당이 진짜 이재명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민주당과 우리의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민주당은 수도권 의원들이 많아요. 그럼 수도권 의원들은 어떻게든 중도층 표심 잡는 쪽으로 확 모두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려면은 민주당은 아마 굉장히 전략적으로 개혁 적인 뭐 비대위원장 모셔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민주당은 개혁 성향의 비대위원장이고 우리는 울산의 이재명,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과연 그 개혁 경쟁, 혁신 경쟁 이겨낼 수가 있을까?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안 된다 이거는. 우리도 혁신 경쟁하려면 새로운 리더를 세워야 되고 비대위원장 모셔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우리 당에서도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윤 쪽에서 밀고 있어서 네. 이 사법 리스크가 과연 또 이렇게 뭐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또 무혐의 처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민주당에서는 하더라고요. 무혐의 처분이 된다고 그 의혹이 다 없어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제는 네. 무혐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예. 의혹이 계속 남아 있고 시원하게 해소가 안 된다면 계속 문제 제기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는 김기현 후보가 지금이라도 깔끔하게 시가가 얼마인지 밝히고 매도 호가가 얼마인지 밝히고 저희한테 천하용인한테 팔기가 어려우시다면은 그냥 그 동네에 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라도 매물 등록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논란이 일단락이 되지. 그거 예. 안 하고 계속 핑계만 대고 하나만한 얘기 해가지고는 저는 의혹 해소 안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요즘 이준석 대표하고 활동을 같이 많이 하시던데요. 네네. 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에 이제 엄석대에 비유를 한 걸 놓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설전을 벌였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홍준표 시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자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구도에서 밀려난 거에 대해서 좀 초조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제가 가만히 있는데 저도 갑자기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 이준석 바람으로 뜬 무명 정치인 천방지축 날뛰는 이준석 흉내 이런 말들을 막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공격을 한 적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제 고향인 대구의 시장이시고 저는 대구시장 선거구역으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또 대구시장 잘하셔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실 수 있으면 또 그것도 본인에게나 당에게나 또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공정한 경쟁을 해가지고 당대표 선거 컷오프까지 통과한 마당에 저보고 이런 식으로 저를 폄하하시면은 저보다 먼저 떨어지신 분들은 그건 뭡니까? 그러니까 좀 이건 안 맞는 말씀이시고 이런 식으로 안 맞는 공격들을 하고 심지어 저희 지역까지 비하하시던데 지난 대선 때는 그렇게 호남의 사위라고 하더니 호남 어차피 안 찍어주는데 왜 거기 가서 아부하냐. 이게 지금 정치인이 할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안 맞는 얘기고 이 이준석 대표와의 설전으로 넘어오면 이준석 대표는 엄석대가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왜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에 비교하냐 이렇게 해서 오피셜을 찍어버리면은 이건 오히려 대통령과 우리 여당한테 이거는 조금 뭐랄까요 누가 되는 행동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 조금 더 냉정을 찾으셔야 된다. 왜 이렇게까지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오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험하게
끼어드시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천하라고님하고 아마 작년이었죠. 첫 인터뷰를 전화로 했을 때 이준석 대표하고 그때 이제 혁신위원 1호.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친하시냐 그랬더니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 네. 그렇게 그냥 뭐 혁신위원만 됐을 뿐이지 뭐 친분 따로 친분은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이제 전대 기간에 같이 다니시면서 네. 좀 가까이에서 겪어본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이제 요새 우리나라 정치에서 매년 나오는 게 이제 안철수가 변했다 이런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이 변했다라는 기사 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이전에는 이준석 대표 많이 교류를 개인적으로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이나 관점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뜻은 잘 맞았지만은 근데 이번에 겪어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래도 본인과 뜻을 같이 해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요? 의리? 의리라고 하기 모르겠습니다. 원래 의리 이런 게 어울리는 사람은 아닌데. 아, 그래요? 나름의 어떤 고마움 그리고 그게 단순히 개인적인 고마움이 아니라 이 엄혹한 세월에서도 국민의힘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당원들이 뽑아준 당대표를 그래도 이렇게 쫓아낼 수는 없다라는 대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준석 대표 개인을 지키자라는 게 아니라 아니 이렇게 어려운 전당대회 민심까지 반영해가지고 당대표를 뽑아놓고 이렇게 몇몇이 작당해서 쫓아낼 수 있냐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제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의를 지키는 사람들과는 좀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그런 거를 이준석 대표도 많이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시간이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네. 오늘부터 이틀간 ARS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 표심에 어떤 호소를 좀 하시고 싶은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ARS는 아무래도 좀 연세도 있으시고 좀 전통적인 당원들께서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지키고 정말 탄핵에 강해서 어렵게 건져 올린 우리 국민의힘 다시 과거에 망하는 개파 정치로 가서 안 된다. 정말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앞으로 100년 더 잘 가는 국민의힘을 꼭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러려면은 저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꼭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의 길, 개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꼭 한번 힘을 실어 주십시오. 예, 김진수님께서 천하용인 필승 이런 응원 문자들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선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